안녕하세요. 통치 이탈리아입니다. 가자 항해자요. 세 번째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샤를롯이 이제 그 항해를 통해서 제리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는 여전히 그 예전의 그 전투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오늘은 가족 파티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샤를롯의 방에 올라가서 또 한바탕 치르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 장면이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기는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거울을 통해서 샤를롯이 자신을 마치 발견하는 거울에 비친 두 얼굴을 통해서, 그죠? 하나는 본인의 얼굴이 카메라에 비치는 거고 하나는 거울을 통해서 비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엄마의 그런 그 모습이 되게 왜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면은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제 등을 보인 채 저 안에서 "나 이제 자유롭게 살 거예요." 막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그 자아를 표현하고 있는 그 보아 오프로 들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검정색 드레스로 갈아입고 변신을 하고 그 안에서 어머님은 거리를 좁히려고 자기의 어떤 위엄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결국은 밀려나서 나오게 된 거죠, 그 방으로. 그 밀려난다는 게 실질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보다 그 카메라의 연출 자체가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든 거죠. 그게 인제 영화고 그게 영화 연출이겠죠.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엄마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같이 가요 그래도." 그랬더니 "아 나 혼자 내려갈 거다."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에서 구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어떤 지점 자체가 예전에 자키즈 박사한테 자키즈 박사가 소개해 달라고 그 샤를롯한테 얘기할 때 올라가면서 삐걱거리니까 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내가 17 살에 처음으로 12시 이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마치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한 것처럼 그 잘못을 늘 해서 각인시켜 주는 그 삐걱거리는 어떤 소리에 그런 스스로한테 뭐 갇히는 소리겠죠. 근데 그 부분을 지나가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건 맞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그 부분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인제 어때요? 갑자기 저 불쑥 나와서 인제 의사가 왔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의사가 와서 이렇게 인대가 상처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은근히 저 부분을 또 즐기시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통해서 또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그 샤를롯하고 관계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좀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겉으로는 그 표독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악언을 쏟아내면서도 그 내면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처음부터 해서 그 남편을 그 잃은 지 오래되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같이 동반자로서 이 큰 집에서 살아오던 게 샤를롯이었다 보니까 늘 마음 한편으로는 샤를롯한테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샤를롯의 관심이 필요하고 아니면 자기가 샤를롯한테 그렇게 그 과하게 뭔가 대체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받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갖다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서 인제 밑에 다 올라오라고 하고요. 보세요. 지금 나타났거든요. 근데 샤를롯의 그 모습에 다들 그냥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인제 엘리엇 리빙스턴이라고 이 그 보스턴의 최상류 집안의 남자도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인제 어떤 남자냐면 그 이혼남이고요. 아이들은 다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좀 전에 불 보셨죠? 불. 그 제가 다시 살짝만 돌아가도 될까요?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불을 지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불의 성량은 엘리엇이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어떤 관계가 예상이 되는 거죠. 한 번도 이 집에서는 저 벽난로를 떼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의 장식품이죠. 그리고 둘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파티나 이런 게 없었던 집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저기에 불을 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지?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이 집에 새로운 온기를 내가 불러넣겠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그 담뱃불부터 뭐 불을 붙여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삶의 생기, 사랑,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저렇게 좋은 환대를 받고,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엄마가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겠죠. 약간 무시무시한 분위기고, 어떻게 보면 좀 뭐 임종을 앞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너 그 옷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그 옷, 이 옷 비싸요 하면서, 늘 하던 대로 이제 어머님의 이름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너 돈이 있어? 그러니까 5천 불인가 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하려고? 내가 늘 원조해주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살래?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웨이트레스라도 하지,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맞서니까, 너 경제적인 원조 없으면 못 살고, 너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내 유산을 통해서 이 리빙스턴, 이 베일 가문에서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얘기가 경고장을 한번 날리고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간호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만져달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너 참 좋은 간호사구나. 그렇게 계속하면 나 너한테 유산 상속해 줄까봐 하니까, 웬 그런 망언을 하냐고 하면서 샤를롯 보고 빨리 또 시작된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하면서 눈짓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편지 쓰는 거야, 자키드 박사한테. 이제 그럭저럭 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고, 아주 위험한 상황은 매번 피하려고 노력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래서 지금 전 장면에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엄마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한껏 차려 입고, 샤를롯은 이제 그 엘리엇 리빙스턴을 만나러 가는 거죠. 둘이 이제 약혼한 사이고요. 그리고 엄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뭐 다른 거 있겠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던 그 최고의 그 명문가하고 그 어머니가 원하던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지금은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에 온 거예요. 파티 뒤에는 연이어서 콘서트가 있고요. 콘서트에서는 차이콥스키의 6번 비창의 1악장 2주제가 나옵니다. 다리라라라라리라라라 다리라라라리라리라 다라라리라라라라. 이 부분이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해드리냐면, 그 부분이 계속 이제 흐르면서 장면 장면으로 계속 그 영향이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원활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부부 약혼자가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그 얼굴이 누굽니까? 이 듀랑스잖아요. 제리가 나타나서 합니다. 보샹 씨 맞죠? 하면서 음악은 나의 텐데 다라라라 이게 나오고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 제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병원을 하는 사람의 그 건축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아련하게 별로 이제 그 만난 기억은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고. 자, 지금 이제 제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금 약혼한 사이죠. 약혼한 사이니까 그 엘리엇 리빙스턴하고 같이 앉아서 그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는 이 제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엘리엇이 샤를롯의 손을 잡고 있고 그걸 지켜보면서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 당신 집에 10분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오면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서 계속 그 비창의 음악이 따라가면서 집으로 돌아온 샤를롯을 보여줍니다. 샤를롯이 안절부절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지금 떠나요. 급하게 일이 생겨서 그랬더니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만나자고 해놓고 이제 그 바빠서 갑자기 일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 택시를 잡아달라고 그 집안에 그 시종 보고 얘기하면서 급하게 이제 택시를 타고 역으로 온 거죠. 그래서 만난 겁니다. What sort of man is he?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약혼한지 몰랐어. 그러면서 그 사람 좋은 사람 같던데 하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지금 마침 잘 내려고 하는데 내가 또 당신을 방해하는 거잖아. 나 그래서 떠나려고 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 맞지만 유머 감각이나 아름다움의 표현 그런 거 당신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내 아이하고 내 부인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 서로 이제 선을 지켜서 각자의 행복을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장면 되게 어떻게 보면 저 얼굴로 저 기차가 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오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리가 떠나잖아요. 근데 제리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그런 심장에 박동을 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저 아련하게 멀어지는 심장 박동이 얼굴을 통해서 투영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리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전히 다라라라라라라 그 음악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어때요? 엘리엇하고 이렇게 오는데 엘리엇한테 얘기를 합니다. 엘리엇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엘리엇, 내가 읽은 책이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남녀가 있게 그러니까 엘리엇이 금방 알아듣죠.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럼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해서 이제 마지막 이별 키스라도 하면서 엘리엇이 말할 때 괜찮다 우리 자주 만날 거니까 하고 이제 엘리엇하고 파혼을 한 겁니다. 파혼을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파혼했다고. 그러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나 그냥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할래. 무슨 사랑? 하면서 이렇게 껐덕껐덕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흔들리자 그거 흔들지 말고 너가 무슨 사춘기 애냐 하면서 또 또 얘기를 한 거죠. 여태까지 보면 이 바로 전 장면인데요. 그 어머니가 다시 그 본인의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런 독설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그 독설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한 독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널 늘 우리 집안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했고 독설이 심하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 어떻게 보면 엘리엇하고 파운하고 그리고 엘리엇 파운보다 더한 거는 그 제리하고 이별한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민감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키드 박사가 그 얘기했던 적절히 방어를 하라는 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엄마의 사랑이라면 다 싫고 나도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 엄마도 원치 않았잖아 하면서
적어도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원치 않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에서 인제 그 얘기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싸워서 그랬어.' 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유산을, 모든 유산을 3천 불 하인들에게 남기는 걸 제외하고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책감이 심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자책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정말 만든 게 없지.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하면서 본인은 또 어디로 갑니까?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은 그 요양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요양원에 가게 되니까 어때요? 강아지도 반기고. 그런데 저 한쪽에 그 아주 우울하게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딱 알죠, 티나라는 거. 그리고 티나한테 접근을 해보려고 했더니 당신 새로운 간호사고 나를 괴롭히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티나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아까 그 수간원이 와서 티나 너 오늘 운동해야 될 시간이야, 탁구 쳐야지 하면서 제일 잘하는 탁구팀하고 소속이라고 하니까, 아, 나 그 못하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나 죽어도 가기 싫어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수간호원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이제 좀 짐 풀고 방 정해줘. 그러니까 18호실 예전에 글로 가시면 됩니다 해서 쉰다고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티나를 데리고 자기 주유할 것도 있고 하니까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티나 보고 가겠냐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둘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나는 잘 먹지도 않아요.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자. 이제 그러면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보면 어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아빠 사랑해, 뭐 아빠 뭐, 왜냐면 전화가 딱 연결되는 순간 바로 그 얼굴에 엄청난 혼란스러움이 있으면서 전화를 티나한테 넘겨주거든요. 근데 이제 티나가 사랑해 아빠 보고 싶어 언제 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치 보면 멀리서 그거를 그 소리가 전해지는데, 그거는 티나가 그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제리한테 하는 게 마치 본인이 제리한테 하고 싶은 그런 얘기처럼, 그런 연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그 잠을 못 자는 거죠. 거기에 같이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테니스도 같이 치면서 여러 가지 티나의 보호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키드 박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 좀 하자. 너가 지금 보면, 너라면 안 돼. 샤를롯이 당신이 지금 너무 의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거기서 이제 털어놔야 될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티나는 여기에 그 환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자기가 개입돼서 나중에 알려질까봐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서 남미에서 차 사고가 나서 누구랑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티나 아빠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 하나의 기관에서는. 그런데 의사가 임시로 그걸 해줍니다. 임시로 일단은 하라고 해서 캠핑도 가게 하고 해서, 이게 그 캠핑도 가고 이런 어떤 장면이죠. 그리고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꾸려가는 거죠. 근데 이 장면 되게 중요합니다. 편지도 보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될 수 있는 나이에요 하면서, 나 당신이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너무 뭐랄까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늘 샤를롯 데일 아줌마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를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 했을 때, 뭐 샤를롯의 약자 여러 가지 있지 하다가 갑자기 뭐 까미도 있고, 그러니까 까미는 어떤 이름이에요? 제리하고 서로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까미 너무 괜찮은데
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서로 이렇게 셋이서 현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연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한 대가 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티나를 집으로 보스턴에 있는 집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임시겠죠. 임시겠지만 거의 뭐 딸같이 그렇게 샤를롯 자기의 집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차가 들어선 거는 이제 자키드 박사하고 티나의 아빠면서 우리 샤를롯이 사랑하는 제리가 같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를 일종의 자키드는 봐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계속 그런 어떤 상황에 맡겨줄 수 있는지를 일종의 한번 보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해요. 이 집 처음 왔을 때 이 집 너무 우물하고 그랬다. 지금도 아마 그럴까 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어때요? 분위기가 막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I thought you. 어때요? 저기서 불에서 막 치즈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티나가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티나의 시선, 그렇죠. 티나를 안고 있는 시선 속에서 이제 베티 데이비스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네 방하고 보여드려라 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은 어떤 관계냐면요, 도면 같은 걸 갖고 오거든요. 그 자키드 박사가 일단은 투자도 하고 같은 사업 파트너기도 한 거죠. You the same woman who a few months ago. 네, 이 부분 재밌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하니까, 당신 삶 포기했던 그 여자 맞아요? 하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And now he's gone into the library. 못 들었네요. 아니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상해서 이제 들어와서 저렇게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분위기가 이상하죠. 아니, 나 티나 데려가려고 왔다고. 왜냐하면 티나를 당신한테 맡기는 것까지 하는 본인이 너무 파렴치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내가 받기만 하고 그런 걸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존심. Oh, I see. Oh, forgive me, Jerry. 네,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I wish you'd tell me what it is. Why didn't you marry Livingston? 네, 그러니까 리빙스턴하고 결혼 안 한 것도 본인의 책임 아니냐.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봐. 나 티나 왜 좋아하겠어? 티나 당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티나 속에서 너무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행복 속에서 사는 거야. 그게 내가 너무 감상적인 바보 같지만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나 예전에 그런 여자 아니야. 나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선택한 거야. 당신의 분신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한테는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I know you still love me. 그리고 이제는 느낀 겁니다. And it won't die what's between us. Do what you will. 그리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Stronger than both of us. 그 둘이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랑을 늘 Please let me go. 여기서, Jerry. 그리고 제리 하면서 밖을 보고 있죠. 우리 사이를 알아요.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Tess.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늘 하던 동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는 티나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티 데이비스의 얘기에 이제 동조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지금 베티 데이비스가 하나의 대사를 했습니다. 어떤 대사를 했냐면 그게 너무 작게 나오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저 밖을 보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대사입니다. 명대사고요. Oh Jerry, don't let's ask for the moon. We have stars. 그러니까 오 제리 달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방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셋이 현실적으로 합쳐지는 그런 어떤 달을 구하지 말자. 우린 별을 가르쳤잖아요. 우리한테는 티나가 있다. 티나를 통한 어떤 사랑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사랑이고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화면은 밖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Look at you. 네. 그리고 지금 Don't let's ask for the moon.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올라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끝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보면 이 영화가 되게 또 아름다운 부분은 이 영화가 한 여인이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좋은 부분이 특히나 대사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와 그 딸 모녀 간의 그런 사랑 그리고 남자와의 사랑, 제리와의 사랑,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티나와의 사랑, 그 여러 가지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 특히나 대사가 엄청나게 그 어머니하고 대사 속에는 잔인할 수 있는 대사도 있지만 되게 현실적이면서 그 안에 또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대사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매개체가 되는 자키즈 박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대사 그리고 음악 역시도 음악을 듣지를 못하시죠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수작 중에 저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고전 영화의 모든 멋과 품위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